8월 2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한동훈 검사장 띄우기가 한창이 돼요. 보니까 이제 일부 보수파를 지향하는 유튜브들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을 마치 검찰 투사로 띄우고, 또 뭐 조중 같은 이제 보수 매체 언론들도 한동훈이를 의인으로 축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니까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도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이 문재인 정권과 투쟁하는 검사의 진짜 법치를 실현하는 오리지널 검사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살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이 야권 인사로 대통령 후보로 분류되는 그런 꼬라지를 봐야 되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이 검찰 투사라는 하나의 이미지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코스프레이 되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고 구속시킨 장모린입니다. 윤석열이가 누구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을 믿고 지지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믿고 지지할 자들이 누가 있냐고요? 양반아, 믿고 지지할 자들은 차고 넘칩니다. 10가지 일을 잘하다가 한 가지 일을 못하면 공격하는 우파들이 10가지 폐악짓을 하다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약간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을 비치니까 거기서 또 한동훈 와 그럽니까? 한동훈, 세상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수사를 지금 현재 한동훈에 올인하고 있는 매체들, 뭐 조선일보니, 뭐 중앙일보니, 또 몇몇 유튜브들, 한동훈이가 조작과 개변에 가까운 법적 논리들, 또 누명이나 증거 조작을 기초로 해가지고 적폐 수사를 했다는 원죄 아십니까? 몰라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까요? 자, 추미애가 지금 현재 윤석열을 때리잡기 위해서 한동훈이를 오른팔을 지금 건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가 주디 닫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한동훈이 하는데요, 아직도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릅니까? 그들이 문재인보다 더 약하다고요? 문재인 좌파 빨갱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들은 대한민국 탄핵에 앞장섰고 법과 판례를 무너뜨린 정치검사, 충견, 법기술자들입니다. 폐악의 뿌리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BC 뉴스는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한 옹호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박수치고 그들이 불쌍하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짜증납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짜증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올 여름은 실종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뭐 일도 잘 안 합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해운대에서 바닷가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이 뜨거운 여름에 DNA가 이렇게 몸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송 따기 싫고요. 때로는 그걸 또 적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백날 적고 백날 한들며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우리 공화당 언론인, 우리 공화당 JBC 뉴스 인터넷 신문은 우리 공화당만을 위한 매체다. 그래서 밖에서 이야기하면요, 저 사람은 우리 공화당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렇게 이야기한다. 뭐 우리 공화당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공화당 프레임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 다른 사람들은 JBC는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런 논리다. 라고 하는데요. 뭐 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희한한 게요. JBC 뉴스는 어떻게 똑같아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96,400명. JBC 뉴스 구독자 96,400명.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뭐 가끔 줄어들어요. 한 100명씩 쫙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대한민국에서 8년 된 보수파 방송이 아직까지 여전히 96,400명.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96,400명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진짜 오리지널 자유보수파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막 더 늘어나는 것도 싫어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최근 우리 공화당에서 JBC 뉴스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유튜브라고 프레임에 가두던데요. 저는 가두는 거 싫어합니다. 혹시라도요, 우리 공화당 공카에도 보니까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방송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요. 좀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빼주세요. 왜 빼주냐고요? 그래야 제가 밖에 나와서 일을 좀 할 수 있죠. 자꾸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공화당으로 가다 버리면요, 밖에 나가버리면 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언론은 언론인으로서 그냥 자유로워야죠. 왜 자꾸 저를 가둡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집회 쪽을 방송하는 방송도 아니고 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옹호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화당이 JBC 뉴스와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공화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JBC 뉴스를 좀 이래 으쌰으쌰 하자는 것도 참 좋은, 기분 좋고 아주 고마운 일인데요. 그냥 저를 JBC 뉴스를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보세요. 자꾸 이런 게 이제 그때 정홍원 총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장문의 편지를 적고 했는데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 사람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털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이요. 어디 저기에 이 어떤 소속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틀 속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왜 틀 속에 들어가지 있어야 돼? 저는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크게 되려고 그러면요. 저를 그냥 JBC 뉴스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가가지고 막말대로 싸울 수 있는 방송, 그리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방송을 해야지.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낙인을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낙인을 찍게 해주면 제가 어떻게 제가 우리 공화당 선전 방송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를 방송 볼 필요가 없죠. 우리 공화당 TV와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방송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방송만 보시면 되지 굳이 제 방송을 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요. 우리 공화당 뭐 공식 카페 이런 데에서 JBC 뉴스 이런 거 빼주세요. 저는 같이 이래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뭐 그때도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 방송에서 왜 저를 거기에 가둬 버리냐고. 저는 지금 다니면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 공화당 방송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이제 감 잡은 분들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채널 A 기자 사건을 수사한 그 정진웅이 목 조르고 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뭐 이 한동훈이도 거기에 대해서 목 졸림을 당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꼬라지 보여주는 건들은 없고요. 지금 이런 꼬라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개 검사장 주재에 일개 뭐 중앙지검 부장검사 주재에 참 옛날에 검사라 그러면요 영감님 아닙니까? 영감님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법치를 준수하고 지키는 하나의 보루로 인정했는데 지금 이 검사들은요 검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검사 봤습니까? 윤석열이라고요? 저자도 칼잡이 그 같지만요. 뭐 자기는 뭐 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지만요. 저자는 전형적인 조직에 충성하는 자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 보수파 차기 대선 후보 1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요 아직까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 더 짓밟히고 더 나라 망해야 된다. 나라 망해야지.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해가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인데요. 빨리 망해야지. 그리고 저는 빨리 보고 싶어요.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요. 이 가졌다고, 부가 있다고 모가지 힘주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좌파들, 폐악질에 지지해 줬던 자들, 그들의 피눈물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좌파의 무능함 정책이다. 그리고 좌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정책들, 소위 이 비판을 받는 것을 비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좌파들은요, 아마도 이런 국민적 분노를 더욱더 확산시켜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향하던 분노가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요, 소위 이 부동산을 갖고 있고 소위 이제 이 계급 노선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주아 자본가들에게 비난으로 아마 물꼬를 트게 만들 겁니다. 그 지금 KBS, MBC가 다 그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다 선동짓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요, 이 가진 자들을 향해 가지고 가서 이제 돌팔매 공격을 할 겁니다. 자, 그래 되면 그들이 말하는 이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이 사회주의 쪽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요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부동산 올랐다고 폼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외면하고 모른 척 했다가는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깁니다.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치닫는 혁명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 사유재산 관련해가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내가 뭐 강남에 아주 좋은 데 살고 어디 뭐 부산 해운대 스카이뷰가 사는 몇십억짜리 산다.
개폼 잡는다. 실컷 하세요. 조만간 그들은 다 뺏깁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고 아마 이것은 결국 그것이 이 대중들의 분노를 사게 하고 그 분노를 물꼬를 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 갈등 유발을 계급혁명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가는 그 수순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만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비 오는 데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접시물 받아놓고 코 막고 죽을게. 그 수순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괜히 뭐 내 돈 더 폭락하지 마세요. 저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들을요. 다 한눈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가진 자들 첫 부수자라고 해가지고요 티 놓을 겁니다. 그래서 민노청, 쟁겨줘 그런 빽빽이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들 빨리 뱉어내라 해가지고 부동산의 어떤 공유와 토지 공개념 그리고 이 소외계층들에게도 부동산을 분배해주는 이런 그게 뭐냐 있는 것들 뺏어가지고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 포인트들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저는 이 한 검사장이 광풍이라 표현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권을 향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수사, 권력에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강풍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한 검사장이 이 강풍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자격이 있는지 그 강풍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저는 이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일으켰다고 봅니다. 한석열과 윤동훈이가 이 강풍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칼잡이가 됐습니다. 나는 기소될 것이다. 그는 어느 편에서도 정의를 기록해달라. 정의를 기록해달라. 라는 한동훈이의 그 얘기를 듣고요. 기자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의 이 한마디는 마치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불의와 싸우는 외로운 투사 형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멸시켰습니다. 한동훈이는요, 말 그대로 권력을 지향하다가 같은 편끼리 싸우다가 미끄러진 자입니다. 이 한동훈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검찰이 숨겨온 고백들, 다시 말하자면 이 검찰은 이제까지 양심과 법이 아닌 충견 노릇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저는 한동훈 스스로가 공개한 거라고 봅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이를 구속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의 이재용이 뿐만 아니라 뭐 김기춘이 등 박근혜 정권 때 관여됐던 모든 자들을 싹쓸이 했던 자입니다. 좌파 검찰 앞잡이 검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 정치 검찰, 충견 검찰들과 좌파 세력이 손잡고 벌인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검찰 권력의 배타적, 영구적 재패를 호심탑탑 노리던 한동훈과 윤석열 검찰 동지들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고 또 내분이 발생하니까 이때 박근혜 정권 한번 잡자 해가지고 이 절의 찬스를 잡았던 찬스에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10월 달부터 불기 시작한 촛불 강풍에 이 검찰 권력과 좌파 권력이
손을 잡고 이들이 하나의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자체 한동훈이는 이제 1972년생입니다. 어린 친구입니다. 어린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빨리 검찰 삽시 합격해가지고 기수가 빠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칼을 잘 쓴다는 이유로 그 검사 중에서 충견적인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발탁된 겁니다. 발탁된 인물이에요. 그런 한동훈이가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들이대고 또 조국 수사에 칼을 대니까 이제 국민들은 한호합니다. 한호합니다. 역시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겠죠.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이놈, 윤석열이 이놈 될 것이고, 자유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한동훈이 잘한다, 윤석열이 잘한다라고 쪼개 몰릴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이가 치고 나가야죠. 윤석열이가 지금 꼬랑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항복했지 않습니까? 추미애한테 항복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이 뭐를요? 영웅이라고요? 자, 윤석열과 한동훈이는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계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실제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폼 잡는 자들이라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눈밖에 난 거 아니겠습니까? 찍어내려 하고 있고 그 찍어내려는 것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대응이 아닌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들. 저는 그래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시킨 자들입니다. 지금 4.1각에서 대한민국 법치가 파괴됐다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 법치는 이미 2017년도 3월 10일 날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3월 3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저 윤석열이 한동훈이 스스로가 이 대한민국 법치, 검찰 사망시켰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회, 지금 미통당은 앞장서서 의회가 파괴됐다 죽었다 그러는데요, 미통당도 2010년 12월 9일 날 이미 대한민국 의회를 사망시킨 거 아닙니까? 뭐가 당당하다고, 뭐가 그렇다고 저들을 옹호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저들을 옹호 안 해주면 모든 게 다 누구를 옹호하냐고요? JBC 옹호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옹호하시고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들 스스로 옹호하고 지지를 해주세요.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이 우파들도요,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갈라지고 또 윤석열이와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또 갈라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지해 주세요. 윤석열이 지지 실컷 하시고 한동훈이 지지 실컷 해주세요. 그만큼 이것이 이제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국민들이 갈 곳이 없다 마음이 이겁니까? 그 마음 갈 곳 없으면요, 비 오는 날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치 무세요. TV 보면서. 예? 저는 2017년도 2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노렸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특검의 청와대 압수와 수색 영장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뇌물죄 또 피의자로 특정하고 움직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도 받지 않는데 직권남용에 대한 죄도 없는데 이미 특검은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겠다. 범죄를 잡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 아닙니까? 물론 거기 오야봉은 박영수지요. 그렇잖아요. 자, 특검의 이런 행동은요, 조작달인입니다. 이거는 좌파 폐악질에 대한 행동 대장으로 나선 꼴입니다. 대통령 헌법 84조 명문조항에 의해 가지고요, 내란과 외환의 우회를 범하지 않고서는 제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밝힌 직권남용과 뇌물에는요, 무식한 삼척 동작에게 물어보더라도 헌법 제84조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직권남용과 뇌물죄로 엮어서 대통령을 형사사법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84조 측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청와대가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을 피해자로 지정하는 것을 또 문제를 삼았고 자료 이무 제출에 대해서도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법률가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다 물어버렸습니다. 촛불 강풍에 매를 맞을까 봐. 청와대는 당연히 특검에게 문제의 영장이 헌법 84조 내란 외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했고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 이미 제출을 고사하고 특검의 그 같은 행동을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를 덜추어 내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결국은 형법 87조와 97을 정면하는 유린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수사에 주도하도록 검찰에 고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무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내란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91조는 또 헌법 또는 법률에 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들, 그리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력 행사를 불가능히 하는 행위, 국헌 문란죄에 해당하는데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헌법 명문 조항에 의하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뇌물죄를 몰아가는 행위는 명백하게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 조항을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또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시키고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불법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법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수개는 사형 무기징역을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국무총리실 한교안 측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한교안 국무총리는 어떤 답변을 했느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의 특별 검사에 의해 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이 경호실에서 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다. 라고 한교안식 특유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발 빠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요, 당시 한교안이는 특검의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하여 당연히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권남용 및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지정과 이에 근거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헌법 84조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법무부에 지시를 하고 이 지시에 따라서 이것이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있다 이까 하면요, 바로 이 특검 박영수, 윤석열이 한동훈이를요
내란죄 혐의로 수사해가지고 기소해라고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을 바로잡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핑계를 댔습니다. 경호실에서 거부한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당시 국무총리 황교안이랑 그제거리를 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놈이라고 봅니다. 자, 당시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직권남용 뇌물죄로 엮어버렸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2월 달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조작의 달인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의 폐악질을 했던 그 검사 한동훈이, 그 검찰총장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마치 피해자인처럼 문재인 정권의 권력 탄압을 받는 자들로 인지를 대고 있고, 또 썩어 빠진 국민들은 그런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지지하고 또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미쳐도요. 저는 박근혜 정권 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권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또 안태근이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속됐습니다. 이런 개쓰레기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내고 사표를 던졌으면 어땠을까? 김순환이 같은 개쓰레기들이 사표도 내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끝내 버티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자들이 소위 오늘날 이 검사들입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민낯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한동훈 일을 수사하기 위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목조르고 한 것보다는요, 이미 대한민국 박영수 특검부터 이영렬이부터 안태근이부터 김수남이부터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검찰이 무너졌다 그딴 소리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이 구속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들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조작과 법치를 파괴시키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술을 하고 싶어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형집행 정지를 2번 신청했는데 2번 다 빠꾸시켰습니다. 2번 다 형집행 정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달에 어깨 수술을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재수감시켰습니다. 제대로 재활 치료도 못하게 했군요. 그리고 지난 5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파기환송심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은 지난 7월 23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 재상고를 했습니다. 한동훈 라인들이 다 있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죄값을 치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저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요, 검찰은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이 기억을 하고 패축해야 될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손대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들, 그들끼리의 소위 권력 다툼, 권력 싸움, 충견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 감히 건방진 놈의 새끼들이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시키고 검찰의 권위를 무너뜨린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정의가 사라져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강풍이 불 것이다. 강풍을 일으켰던 자들이, 정의를 망가뜨린 자들이 강풍을 일으키고 망가뜨린 그 장본인이 정의를 운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자유우파 일각에서 한동훈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지만요, JBC 뉴스는 한동훈이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꼬린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도 모가지 치에 나가고 윤석열이도 끌려가가지고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그렇게 하든 아니든 그들 스스로 이미 대한민국 망가졌는데요, 윤석열이가 구속되든 한동훈이 구속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JBC 뉴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죄와 벌, 그들의 죄는요, 그들의 죄값들을 치러야 되고 그들은 벌은 벌대로 법값을 벌은 벌대로 받아야 된다는 게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의견 제시가 있겠지만은 한동훈이를 옹호하지 마세요. 우습습니다. 윤석열이 하지 마세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을 말아먹었던 조작의 달인들이 이제 와서 조작이 되고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앉아있는 짓거리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말이야, 일개 법무부 장관이라는 표현, 한동훈이 그 얘기를 이래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말이 굉장히 시건방져요. 아직 어린 나이에 검사장이 되고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사장 물정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요, 시건방집니다. 그런 시건방진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충 뭐 감을 잡을 일이라고 봅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 다음 대선에 뭐 좋습니다. 인강보겠죠. 저는 제대로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동훈에 대한 이 입장이 지금 한동훈을 띄우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뭐 보수파들 할 게 없잖아요. 유튜브들. 한동훈이나 띄워야지 먹고 살죠. 이제 뭐 부정선거도 이제 다운되는 거고 먹고 살 거 없잖아요. 한동훈이 띄워야지. 일단 윤석열이 띄울 겁니다. 그때 JBC 뉴스는요, 윤석열이 띄울 때 팩트는 얘기 여러분들이 보도해 드릴 겁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뭐 대통령 후보다 이런 팩트는 하지만 논평에서는요, 이 기막힌 현실들을 하나하나 까드릴게요. JBC 뉴스가 윤석열이 깔 거, 한동훈이 깔 거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낱낱이 대국민 보호를 설령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면 다 까버리면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 나갈 사람이 있냐라고 반론이지만요.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 망해야 됩니다. 그런 쓰레기들 똑같아요. 문재인 정권에 있는 좌파 쓰레기들이나 정치, 검찰, 충견 쓰레기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미통당 그 쓰레기들이나 모든 쓰레기들요 쫙 그냥 한꺼번에 다 버려가지고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것끼리 싸우도록 내버려두세요. 잘 싸운다.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 한 대 걷어찼습니다. 문재인 정권 윤석열 잡아들이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그 앞에서 지금 현재 막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끌려갑니다. 윤석열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즐기고 박수치면 됩니다. 분명히 제3의 인물,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제3의 인물이 저는 등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날씨가 꾸릭꾸릭합니다. 제 마음도 꾸릭꾸릭하고 머리도 꾸릭꾸릭하고 세상이 다 꾸릭꾸릭하지만요. 늘 해가 뜨는 그날 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 여러분들 안 보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밝은 뉴스, 맑은 뉴스, 유쾌하고 상쾌한 뉴스들 차고 넘칩니다. 그런 뉴스 보십시오. 이런 썩어 빠진 뉴스에 동요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지금 몇 분이 SNS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보내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JBC 뉴스 여기서 끝냅시다. 더 할까요? 여러분들 뭐 하면서. 예? 저는 유일하게 한결같이 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구속 과정들을 리얼하게 JBC 뉴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방송을 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JBC 뉴스는 갈짓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장보수, 위선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 이루어지고 탄핵 무효가 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맹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저는 우리 공화당 프레임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이 전부 다 JBC 뉴스는 우리 공화당이라고 또 이래 한정해서 봅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제 말뜻을 깊이 단디 잘 새기고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제가 그래야 되는지 압니다. 넓고 깊게 보다 더 좀 더 크게 봅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